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노컷 대련 계속 이어가는데요. 자, 우리 박상수 위원장 기자단에 전화 많이 받으시죠 요즘? 네, 뭐 제가 이 어디 방송에 한번 나갔다가 이 진행자분께서 훅 질문 들어온 거에 아직 제가 방송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답변을 한번 해버리는 바람에 계속 익숙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탁월한 진행자십니다. 계속 어색하게 방송 들으시고 훅 들어오다가 거기서 이제 딱 그러는 바람에 제가 제일 먼저 노출이 됐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과의 대화에서 지구당 이야기. 이제 그러니까 지구당 관련돼서는 총선 끝나고 나서도 부터도 이렇게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수도권에서 워낙 수도권 4연패, 총선 3연패 지금 그런 상황이고 저도 이제 지역에 가보니까 지역 조직이 거의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다 무너져 있고 특히 지난번 탄핵 과정에서 또 당원들끼리 많이 골이 또 생기고 그래서 이게 잘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이미 뭐 수도권에서는 계속 연승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탄탄하게 현역 의원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구조적으로 이와 같은 패배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제 영입 인재 중에서 이제 수도권에서 낙선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많이 좀 물어보시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지역당이 좀 지구당이 다시 좀 일어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제가 했어요. 네, 저도 하고 아마 저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오늘도 우리 당의 원외 당협위원장 한 몇십 명이 당사에서 그 지구당 부활을 해야 된다는 성명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원외 당협위원장 조직위원장 협의회에서는 이 지구당 부활을 지난번 5월 18일 날 가서도 황우여 비대위원장한테도 요청을 했고 지금 굉장히 첨예한 하나의 그 관심사 중에 하나가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이슈가 이제 박상수 위원장께서 현장에서 직접 질문하셔서 한동훈 위원장이 동의 차원에서 그 좋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이전부터 아니면 현재도 한동훈 위원장이 그 부분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하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주고받은 걸 이렇게 한번 아까 제가 갑자기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한 거라서 이렇게 주고받은 걸 이렇게 제가 보다 보니까 뭘 주고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질문을 한 거를 문자를 그걸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문자로 소통하셨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역할을 하겠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이 어떻게든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저는 좀 이게 그런 게 당대표 출마를 그렇게 고민하거나 그런 시점이 아니라 이미 그냥 우리가 지금 총선 패배 이후에 그런 낙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알려지니까 마치 이게 당대표에 출마하기 위해서 원외 지구 조직위원장들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그냥 그 전부터 이제 총선을 지휘했던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조직위원장들 낙선한 조직위원장들은 낙선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앞으로 계계속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지구당도 필요하다. 이미 이전부터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던 문제였다라는 것이군요. 자, 우리 서영주 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나온 지구당 부활 이야기. 지구당 부활 문제는 뭐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지금 20대 국회 때부터요. 이 정당법 개정에 있어서 지구당 부활의 법안은 계속해서 계속 개정안이 나왔었고 그게 이제 통과가 안 됐던 것이고 21대도 그렇고 22대도 주장한 의원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구당 부활은 돼야죠. 중요한 거는 승자독식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좀 듣기 쉽게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 정치를 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배우고 좀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그냥 덤으로 정치를 하는 듯한 그런 정치 풍토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돈이 없어도 지구당이 부활이 되면 정말 가치와 소신 그리고 이런 정치를 가지고 정치의 빈 곳들을 내가 돈이 없어도 이거를 가치 실현을 하는 역할을 하겠다. 역할론으로 뛰어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지구당 부활이에요. 그리고 물론 지구당 자체의 폐해가 예전에 이제 한나라당인가요? 그 샷대기 때문에 생기고 2005년도에 오세훈법으로 해서 정당법상 지구당을 폐지했지만 지금 벌써 한 20여 년이 흘렀고요. 당시 말하는 회계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다 이제 극복이 가능한 겁니다. 최근에 블록체인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렇게 교차적으로 기술적으로 모든 것들이 회계 투명이라든지 자금의 투명성 같은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서로 간에 합이 맞으면 이런 거 지구당 부활 신속하게 22대 때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의 이제 정치의 어떤 업적을 쌓기 위한 두 번째 계단이다. 첫 번째는 이제 직구 문제를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정책적 차별을 뒀잖아요. 케이스 인증.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구당 부활을 던지면서 지구당 문제는 이제 정치 개혁과 정당 개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을 던지는 거예요. 예. 이거는 국민의힘에서의 차별화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다라는 아하. 측면에서는 두 계단이 올랐다. 세 번째 계단은 뭐냐? 최혜병 특검을 찬성하냐 안 하냐? 예. 이거는 만에 하나 당대표가 된다면 예. 그때 가서 고민할 문제일 것이다. 그게 이제 세계가 당대표가 돼야지 그렇죠. 입장이 나온다? 지금 현재는 그렇죠.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그거 지금 얘기해버리면 안 될 않겠어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까지만 올라가고 결국에는 세 번째를 대표가 만에 하나 돼서 그걸 결정한다면 한동훈은 정치인으로서 완전체가 될 수 있다. 진수희 장관님. 아니 모든 사람들의 이 마음을 확 이렇게 그래요? 들여다보고 있는 관심법. 감동받았어요. 아니 그런 것 감동받으셨어요. 같아서 제가 뭐 궁금한 게 있어요. 일타 강사 소영주 소장에게 반하셨구나. 한동훈 위원장이 예. 지금 이 최혜병 특검법에 관해서 그 발설만 안 하고 있다 뿐이지 입장은 정리가 됐나요? 혹시? 저는 아니 입장은 궁금해서. 저는 입장은 정리됐다. 됐을까요? 딱 입장은 정리됐다. 왜 그러냐면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유능한 검사 출신입니다. 이 정도 증거가 나오면 그렇죠. 여기에서 본인이 참전해서 편들어봤자 예. 같이 죽겠구나. 아하. 그래서 제가 21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 같이 죽으려고 그래? 몇 명만 죽으면 되잖아요. 국민은 살려야지. 예.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미 판단하고 있고 아하. 그거는 지금 입장을 밝힐 부분은 아닌 것 같다. 한동훈 예전에 위원장의 김건희 측근이. 여사 한번 말 잘못해가지고 한번 조금 힘들었었잖아요. 자, 그럼 22대 국회가 개원을 해요. 네. 특검법이 다시 상정이 돼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당의 당론을 그럼 가결적으로 가는 겁니까? 저는 대표가 된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여야 간의 특검 합의하라고 할 것 같아요. 하긴 하는데 뭔가 독소자든지 뭐든지 빼고. 수정안을 가지고 특검법을 같이 처리하자라고 예. 던지는 묘수를 던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박상수 변호사님 아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는데, 자, 우리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당 판단. 내에서도 특검법에 대해서 아. 지금 이제 뭐 국민들 여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제 개인적인 어떤 원론적인 그런 지점이지만 예. 워낙 여망이 높기 때문에 예. 당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독소 조항 같은 걸 제거하면서 예. 선제적으로 던지자는 이야기들은 있어요. 특검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이 던지자. 네, 먼저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은 분명히 당 내에서도 있긴 한데 예. 글쎄요, 뭐 그런 부분이 뭐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인지 아닌지는 지금 뭐 드러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아까부터 제가 느끼는 건데 우리 서영주 부대변인님은 굉장히 소장입니다. 그 네, 소장. 소장님 정치사연구 소장입니다. 굉장히 그 추측을 사실처럼 얘기를 너무 재밌게 잘하셔서 제가 이라기보다는 오랜 정치 경력이었다는 판단이죠. 판단. 자, 이 판단 분석. 자, 소장에서 급을 낮춰서 실장님.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여기 연구소가 예. 여기 연구소가 맥을 잘 짚는 것 같아요. 아하. 네, 저희랑 MOU를 체결해도 용한 연구소입니까? 예. 저거는 뒤로 찾아가요. 자, 여기서 총선 백서 TF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이제 조정훈 위원장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앞으로도 보낼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이제 장동혁 전 사무총장과 면담을 했고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 만난다고 하니까 아니 무슨 총선 백서 TF가 특검이냐 나한테 물으면 다 된다 굉장히 화를 내셨는데 이제 총선 백서 TF는 한동훈 위원장을 만남도 강행 키류했다고 또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박상수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게 총선 백서 TF가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이제 네. 이전 총선 때 우리가 패배했을 때도 총선 백서 TF가 있었고 총선 백서를 써요. 근데 그때 위원장이 누군지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예.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정양석 의원님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당시 위원으로는 또 지금 장동혁 전 사무총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정말 아무도 그게 있었는지도 몰라요. 지금 몰라요. 우리가. 저도 몰라. 읽지도 근데 않았어요. 그리고 언제 나오냐면 예. 총선이 4월 달에 끝나고 예. 8월에 나옵니다. 8월에. 그래서 그냥 차분하게 써서 나왔고 저도 그 지난번 총선 백서를 봤어요.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들 많이 들어가 있고 그냥 그렇게 차분하게 써서 차분하게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 차분한 결론 과정에서 면담 제안했으니까 한동훈 위원장께서 그냥 만나서 이러이러했고 이러이러했다 그냥 만나주면 안 돼요? 차분하게 차분하게. 불러서 만나서 예. 하는 게 그냥 조용히 그렇게 했으면은 그냥 무르르듯이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마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그러니까 방송에 나와서도 계속 얘기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그 총선 백서 TF에 오고 안 오고 자체가 어떤 무슨 정치적 해석을 낳는 일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 조정훈 위원장이 왜 지난번 선거 때 그 정양석 전 의원님, 정양석 위원장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가가 너무 좀 안타깝고 좀 그 당시는 그렇게까지 그 백서에 관심이 없었는데 아니, 이번에는 근데 그때도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도 참패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백서는 솔직히 그 반성을 하고 우리가 그걸 분석하고 다음번에 안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자기 정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백서를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그 조직위원장님 중에 한 분이 어디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공동묘지 위에서 자기만 돋보이려고 하면 어떡하냐라는 이야기를 어제 인터뷰에서 하셨어요. 저희들 지금 다 이 수도권 특히 여기에서는 낙선하고 이 낙선의 고통을 마음으로 이렇게 다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나서서 굳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근데 어차피 백서 안 본다고 또 말씀하시고 또 민주당 의원 한 분은 백서는 디자인만 본다. 그래서 다른 데서 다른 백서 만들 때 디자인 참고용으로 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그냥 뭐 그러니까 만나 주시고 그냥 만난다고 해서 공개 만나면 비공개 만남이라도 하면 만나 주실까요? 어떻게 그건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도 모르겠고 그거는 뭐 본인이 판단을 하실 거니까 그건 저는 모르겠는데 진짜 그냥 이제 장동혁 의원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도 이게 너무 이렇게 비화가 되고 지금 보면은 사실 거의 집에서도 못 나올 지경으로 제가 얘기를 이렇게 보면은 뭐 그 기자분들이 뭐 그 앞에서 집을 치고 있어요. 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정치적 해석의 차원이 되는 거가.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다시 한번 맥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맥 사장님, 자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님 맥을 짚어주세요.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 그렇습니다. 뭐 아까 짚었잖아요. 총선 백서. 조정훈 위원장의 행보가 자기 정치를 위한 행보입니까?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조선 팔도가 다 알고 있어요. 조선 팔도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조정훈 TF 위원장 이제 조선 팔도가 다 알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와서는 이제 백서요? 백서 이거 이미 끝났고요. 통상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서는 쓸 때는 조용히 쓰고 나서 떠들썩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빈수령이 원활하게 생겼어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장사하는 거 정치인이 그럴 수 있죠. 100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자기 장사를 하면 좀 번지수를 제대로 짚고 가야 되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을 붙잡고 그렇게 하는 건지 가장 모르겠어요. 큰 대마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흔들었으면 이 백서가 나름대로 이 인정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저 국민의힘 백서 좀 미안한 말은 이미 망했다. 나와도 누가 보지도 않고 디자인도 안 볼 거예요. 디자인조차 안 볼 백서다. 근데 민주당은 보세요. 대선 끝나고 나서 백서를요 만들까 말까 고민했고요. 아니 선거에 진 죄인들이 무슨 백서를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저희 졌어요. 우리 백서 진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는 당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도 정치부 10년 했지만 백서 문제로 이렇게 시끄러운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백서가 오프라인 책자로도 이렇게 나오나요? 두껍게? 뭐 그런가 PDF 봐요. 몇 권 만듭니다. 책으로 인쇄돼서. 근데 야당이었을 때 만드는 백서는 별로 시끄럽지도 않고 조용하게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여당일 여당 입장에서 치른 선거 백서이다 우리 여당일 보니 때 만들었어요. 대선지구 여당일 때. 이다 보니 이제 막 권력자들이 막 거기 이제 주인공이 되고 하니까 이렇게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뭐 굳이 오프라인으로 책자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사 다닐 때 무겁기만 하고. 근데 뭐 국민의힘이 돈이 많으시니까 그건 알아서 하실 것 같습니다. 방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세미나에서 한 발언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구당 부활론 정치 개혁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가 뽑고 맞는 대통령은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 또 보호하래요? 자, 박상수 위원장님. 제가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진짜 홍준표 시장님은 윤석열 대통령님의 지능적 안티가 아닐까. 정말 진짜 왜 이러시는가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는 뭔가 의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전혀 그 의도도 이제는 보이질 않고 그러니까 그 말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부득이 모시지만. SNS에 쓴 글. 그 얘기가 정말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이런 표현이 이렇게 나오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뭐
모두가 찬성했을 때 반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신 것 같고. 예. 네, 저는 이쯤 되면 홍준표 대구시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대통령이 지키고 싶으면 예. 대구시장 그만두고 아하. 용산으로 달려가셔라.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유 센 발언이시네. 진장관님. 저는 홍준표 시장님 말씀을 예. 말씀하실 때마다 예. 코멘트를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아.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지나면 그것과 전혀 또 180도 다른 말씀도 늘 해오셨기 때문에 그냥 이번 이 시점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또 다른 시점에서는 또 그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저는 이해해 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늘 홍준표 시장의 또 비판의 핵심은 그 전당대회 나가기 위해서 원내위원장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행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박상수 위원장님 그러니까 판단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네, 그리고 솔직히 뭐 결론을 아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까지 가까운 사이는 아니니까 누구나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는 본인만 알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 선관위 생겼고 그러면은 이제 선대위 전당대회 일정 나올 거고 후보 등록 기간도 곧일 겁니다. 곧 나올 거고 그러기 때문에 뭐 준비하는데 한 40일 걸린다 그러고 룰 바꾸는데 1, 2주 한다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5월도 끝나가고 6월 한 중순쯤 되면 후보 등록 기간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선 누가 묻지 않아도 이미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좀 가만히 좀 기다려라. 고민이 워낙 큰 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민을 하게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많이 기다린 거예요. 진장관이 오늘 굉장히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맞아요. 많은 의미가 있으신 것 같아요. 맥을 짚어주세요. 안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이런 선출직의 정치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호기를 놓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선출직의 호기를 높이면 지금 어대안이거든요. 어차피 나오면 대표는 한동훈이라 이런 분위기고 각종 수치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나오면 선출직 정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방선거 공천 이런 거 신경 안 쓸 거예요. 중요한 건 본인이 임명된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반쪽짜리 정치인이었어요. 선출이 된다는 것은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원과 국민의 어떤 선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당원과 국민? 아니 뭐 이제 섞을 룰이 거 아니에요. 바뀌나요? 이제 룰이 바뀐다 하니까요. 지금 서영주 대변인한테 룰 바꾸는 것까지는 진짜 그것까지는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시고요. 이제 서영주 대변인 선수들이 제가 서영주 맥 소장님의 폼이 절정이 너무 박성철 맥을 못 추겠습니다. 아니 저도 지금 맥을 계속 듣고 있어요. 이 맥을 가지고 제가 또 다른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서영주 대변인님 말씀을 오늘 소장님 말씀 듣다 보면 그 뭔가 평행 세계의 어떤 새로운 서영주 소장님이 만든 세상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전개가 돼요. 그렇게 전개가 된다니까 보시라고. 소영주 유니버스에 살고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한동훈 위원장 개인의 그걸 봐서는 뭐 당 대표가 목적은 아닐 거 아닙니까? 결국은 대선 주자와 대선이 목표일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안 나오는 게 맞는데 본인이 그동안 심심하기 때문에 계속 나올 것이다. 정치인들이 그게 제일 커요. 본인에 대한 뉴스 반응을 즐기다가 갑자기 딱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봄부터 얘기했던 게 템플스테이를 가셔라. 핸드폰 끊고 그걸 얘기한 건데 나와서 당대표를 해서 국민의힘을 잘 바꾼다면 국가로서도 좋고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 당원도 좋고 다 좋겠지만 지금 대통령 임기가 3년 거의 남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그렇다고 친윤과 비윤 정도로도 안 되고 한동훈 위원장이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자산을 가져가려면 반윤으로 해야 돼요. 임기가 3년 남았고 더군다나 이번에 보듯이 의원들이 대부분 친윤 쪽인데 과연 쉽겠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저도요. 그 이제 나오고 안 나오고는 전적으로 한동훈 위원장 개인적인 선택에 달려 있지만 지금 나오면 되겠죠. 대표는 되겠지만 대표직을 수행할 이 토양이나 여건을 생각해 보면 득점 포인트가 별로 없다는 없어요. 생각이 들어요. 대표가 된 이후에 된 이후에 당을 이끌어가면서 용산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대야 관계도 그렇고 너무 험난하기 때문에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득점할 수 있는 소재들이 거의 좀 없어 보여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대권으로 가는 길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도전은 저는 아니지 않겠나 한동훈 싶어요. 위원장 개인 입장에서 보면 저는 안 나오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로 뛸 거면 사실 나와서 검증받는 것도 괜찮다. 혹시 안 되는 쪽으로 검증받으면 아니 근데 잘 그럴 생각해 가능성이 보시면 높죠 사실은. 왜냐면 24년이잖아요 지금이. 예. 그러면 지방선거 26년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에 쉬면 보세요. 계속해서 언론이 2년 동안 추적해 줄까요? 추적 안 해요. 기사가 안 나온다. 지금 이제 그렇죠. 비대위원장 그만두고 윤석열 대통령 가게 서고 22대가 하는데 그게 내년만 돼서 한 내년 6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가끔 뭐 하시나 하고 뉴스가 나올 겁니다. 예. 아니면 본인이 그러면 겹불째면서 정치 발언할 겁니까?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된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요. 결국에는 선출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2년, 26년이에요. 그러면은 잊혀질 수 있다. 서울시장. 뭐 서울시장이든 뭐 서초구청장이든 뭐. 아니 한 위원장이 지금 이 방송을 듣는다면 우리 서영주 맥 소장님의 말씀이 제일 솔깃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민주당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국민의힘 얘기, 정부 얘기만 해가지고 자 민주당이 이제 국회의장 후보 원내대표 경선할 때 그 당원 투표를 20%로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원 당규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장경태 당원 당규 개정 TF 단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원고에 없습니다. 뒤적거리지 마시고. 허리 찔렸어요. 원고에 없습니다. 내가 짚고 있었는데 허리 찔렸어요. 생방송이기 때문에 원고에 없는 질문이 항상 많습니다. 좋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 어떻게 당심 20%를 그러면 원내대표 국회의장 후보의 경선에 반영한다? 일단 그런 방향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 부분인데 이제 당원 당규 개정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규 같은 거는 당무위 결정 사항이고요. 예. 당원은 이제 중앙위 결정 사항이긴 한데 예. 모르겠습니다. 내부에서 어떻게 의견이 조율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당원 20% 국회의장 선출하는 거, 그러니까 이 민주당 내에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될 공산이 커요. 그냥 하나의 정치 실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 실험으로서 한번 해보는 것이고 이게 뭐 또 어떤 부작용이 있다면 또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측면에서 너무 과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고 보조금이 민주당에 들어갑니다. 근데 왜 국회의장 후보 뽑는데 당원들 얘기를 물어요. 그러니까 그럼 국고 보조금도 20% 좀 삭감하세요.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괜찮네요. 예. 오늘 맥 소장님 얘기를 가장 싫어하는 내용이었어요. 네, 맥 소장님 아니 저도 왜냐면 진영아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 실험이 꼭 국회의장의 어떤 선출에 있어서의 당원 20%가 직접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숙고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이 결국에는 당원 주권주의, 당원 주권국도 만들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은 실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당심 20%면 국고 20% 반납해라. 박상수 변호사 말씀해. 그러니까 당직 뽑을 때는 그렇게 하세요. 왜 국회직을 왜 국회직을 뽑을 때 당직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 것 저는 같고. 참고로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수 변호사. 예. 그리고 저는 진짜 이게 민주당이 지금 계속 본인들이 해왔던 어떤 역사적인 그 일과 반대되는 일을 계속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런 대의제나 이런 것들을 뒤틀어서 직접 민주주의로 국민투표로 갔던 적이 있어요. 우리 역사에. 바로 이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유신 정부가 그런 식으로 국민투표로 헌법 개정하고 국민투표로 그냥 국회 이렇게 무시하고 쭉 나가고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민주당이 당내긴 하지만 대의제를 대의원들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당원들 권한을 올리면서 직접 민주주의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유신 체제 같은 거를 당내에서 지금 실현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로 저는 보이거든요. 이재명 유신 체제다? 네, 지금 이재명 1급 중심 유신 체제에 가까운 지금 그 체제로 가겠다는 건데 사실 이것까지는 좀 과하시고요. 네, 물론요. 이번에 관람표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대의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의 실험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이제 당심 20%보다는 국민투표 20%가 들어간다면 납득이 되겠지만
당심으로만 한다는 부분들은 좀 감론을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주목해야 될 것들이 조금 우려스러운 건 당론을 위반했을 때 공천 배제라는 결정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런 부분들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좀 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좀 말씀이. 진정관님의 아니 왜냐면요 대한민국 헌법 46조 2항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해서 일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제가 뭐예요? 우려를 소신인 거죠. 그래서 mek 소장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박 실장님 10초. 15초. 아니 저도 의장을 그렇게 뽑는 거는 의장은 당적이 없는데 당원들이 뽑는다는 건 일단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원내대표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런데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심이 뽑는다는데 이 당심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게 이 전당원 투표라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당심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놓고 때려 놀라 아주 뜨거웠습니다. 다음 시간도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조직위원장 서영주 mek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